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검은색이 시가거든요. 물론 오전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코스피가 0.7%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무려 2.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었는데 모처럼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자,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는 다소 부진했었다면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카카오가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반면에 경기 민감주인 KB금융은 3%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다소 대조되는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기업하고 게임주들 이 두 개의 섹터에서 정말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2.7%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도 거의 3% 이상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모처럼 기관과 개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부족했지만 오랜만에 집중된 매수세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던 카카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만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래도 카카오는 보험하고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과거에는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오랜만에 기관 모든 주체가 순매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게 잠깐 반짝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저가라고 판단이 되어서 매수세를 보여준 것인지 그런 면도 한번 내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삼성 SDI SDI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전자,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잘 보세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대주전자재료, LNF 지금 상위 6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삼성전자, 맘스터치, 한국항공우주,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일단 오전장까지 국내 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거든요. S&P 500이 1%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또 나스닥은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1%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투심악화된 모습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이어졌었고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오전까지 이어졌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반등 시점에 오후장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쯤 되었는데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런 부분이 에너지솔루션 청약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의 청약 자금 무려 어제까지 114조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일 환불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상당 부분이 매수 자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정말 보수로 잡고 1%만 본다고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개인들의 순매수로 잡힐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오늘 오후장에 낙폭 과대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었잖아요.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상승이 나왔다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자금이 정말 금요일날 매수세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연결이 될 것인지 그것도 관심사항으로서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항상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 내지는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소수의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하고 내일 정말 좋지 못한 시장에서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료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넉넉한 시간을 두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는 다음 주 중순에 미국의 1월 FOMC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1월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고, 그 발표를 어쩌면 이번 FOMC 회의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3월달에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데,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필히 다음 주 중순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다음 주 목요일이죠. 27일이에요. 이때는 또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잖아요. 증권사에서는 예상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에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해당되는 종목이 증시에 상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27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것도 정말 체크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기관들의 청약도 끝났고 개인들의 청약도 끝났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줄어들고 다시 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시점만 남아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날만 크게 별일 없이 시장이 지나가게 된다면 설날 이후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지금 대형주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1월 달에 상승이 나온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손실 중인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못해서 손실이 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 손실 중인 종목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식하는 사람이 1월 달에는 손실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올 1월 달에 시장이 가장 좋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지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손실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하는 구간, 이런 구간은 앞으로도 발생이 될 것이고, 이보다 하락폭이 더 큰 구간도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상황에 맞는 비중 조절,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반등이 났을 때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볼 것인지 그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월 달에 시장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리 인상, 그 점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락폭은 제한이 될 것이고, 작년 말부터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했던 만큼 더 이상 그 하락폭은 제한이 되고 변곡점이 되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조만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다음 주 중순하고 목요일, 그때도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그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항상 상승이 나오면 또 하락이 나오고, 또 하락이 깊으면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 흐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마냥 상승만 나올 것 같았던 이 시점에 더 긴 조정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까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는데, 이런 시간을 도래하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한 구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락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남은 1월달하고 2월달 그 시점만 한번 잘 지나가 본다면 분명히 금리 인상이나 시점도 지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성장주에 투자했다면 불안함에 매도하는 그런 행위는 조금 자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시장이 정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쩌면 지금 손절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되 제가 중요한 포인트 시점 짚어드렸죠. 그때의 주가 흐름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려운 시장이지만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에너지솔루션 청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여기 증권사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내가 몇 주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정확하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번 참조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대신증권에 청약을 했었는데 저는 물량을 조금 더 넣어서 그런지 3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날이나 둘째 날에 매도할 생각이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주 특성상 변동성이 심하게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물론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크다. 그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첫날이나 둘째 날에 매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모주의 흐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계획들을 잘 세워보시면서 매도 시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2차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솔루션 상장도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그에 맞춰서 지금 강세가 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DI도 보시면 거의 4%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에코프로비엠 오늘 2.6%의 상승과 함께 주가가 밀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고요. 첨보, 또 대주전자재료, SKC, 일진머티리얼즈 모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솔루션 상장과 함께 2차전지 섹터 전체로 같이 수급이 몰리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신라젠 상장 폐지하고 또 셀트리온 분식회계,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들, 제약 바이오 쪽으로 투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시로 건설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 관심이 다시 몰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 관련주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